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37명으로 다시 40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대전의 비인가 종교 관련 교육시설에서 120여 명이 무더기로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감염 규모가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같은 단체가 운영하는 광주의 한 교육시설이 있는 교회에서도 집단 감염이 발생해서 다시금 코로나 확산의 도화선이 될까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관련 리포트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대전 중구에 위치한 IM 국제학교입니다. 불은 환하게 켜져 있지만 문 앞엔 출입을 금지한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IM 선교회라는 기독교 단체가 운영하는 기숙학교로 학생과 교직원 등 150여 명이 모여 합숙 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진 곳인데 이 기숙사 학생 2명이 각각 순천과 포항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지 하루 만인 어제 학생과 교직원 등 125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대전시는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방역수칙 준수 여부 조사와 함께 종교단체 교육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밀집된 시설에서 많은 학생들이 기숙생활을 함으로써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같은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광주의 한 교육시설이 있는 교회에서도 18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더욱이 이 종교단체는 전국의 10여 곳의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종교단체발 감염이 또다시 코로나 확산의 불씨가 될까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민영입니다. 은영 의원님, 지난 주말부터 이제 대면 예배가 다시 시작이 됐잖아요. 그런데 방금 이제 리포트 보신 것처럼 이게 또 다른 집단 감염의 불씨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좀 나옵니다. 어떻게 좀 보시나요? 그렇죠. 3차 대유행이 이제 수그러들 조짐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종교 관련 교육시설에서 이런 집단 감염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우려스러워요. 네. 일단 내용을 보면은 전국에서 모여던 많은 학생들이 밀집, 밀접, 밀폐 이렇게 3밀 조건 하에서 집단 생활을 했다는 거잖아요. 네네. 한마디로 신천지 사태 그리고 BTJ 열방 사태, 제2의 그런 사태하고도 맞먹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이제 기숙사 방마다 적게는 한 7명, 많게는 한 20여 명이 같은 방에서 생활을 했어요. 네네. 그러니 당연히 옮길 수밖에, 만약에 한 사람이 감염됐다면 당연히 확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렇죠. 네. 또 하나 우려스러운 건 이곳이 학교도 학원도 아닌 비인가 시설이라는 점이에요. 비인가라는 것은 지금 관리가 안 된다. 관리 즉, 사각지대에 있다. 그동안 그냥 방치돼 있었던 거죠. 네. 제대로 방역 조치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렇게 점검도 못 받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 우려스러운 건데 그래서 정세균 총리도 이번 사태가 제2의 신천지 사태가 될 수 있으니까 신속 대처하라 이렇게 주문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앞으로 남은 거는 초동 조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네. 과거 사례를 보면 초동 조치를 제대로 못해서 대규모 확산이 된 경우가 많았잖아요. 신천지 사태가 그랬고 BTJ 열방센터 열방센터, 사태가 네. 그랬는데 제대로 자기 그 명단을 주지 않아요. 한마디로 비협조를 했어요. 그렇죠. 결국 그렇다 보니까 BTJ 열방센터 같은 경우는 끝까지 그러다가 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계속 지지부진하게 이제 그러니까 확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네. 결국 구속까지 되고 그런 사태까지 오게 됐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좀 빨리 신속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확산이 발생을 했으니까 대전 그 종교교육시설인데 IEM 측인가요? 이쪽에서 추가 확산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정부에 협조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집단 감염도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지만요. 더불어서 조금 더 우려스러운 일도 좀 있었습니다. 김은미 기자. 네. 반려동물도 코로나19에 감염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1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온 경남 진주의 한 기도원, 이 기도원에서 있었던 모녀가 3마리의 고양이를 키우고 있었는데요. 이 3마리 중에서 1마리가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에서 반려동물이 확진 판정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인데 이 감염 경로 어떻게 된 건가 봤더니 이 확진된 주인이 먼저 걸리고 나중에 고양이한테 이게 이 감염이 확산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방역 당국의 얘기로는 일단 동물이 이제 역으로 사람한테 이 코로나19를 옮긴 경우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제 반려동물 검사를 안 했던 거예요? 아니면 지금까지 했는데 이번에 처음 이 확진 사례가 나온 거예요? 네, 저도 그 부분이 궁금했었는데요. 지금 알고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 반려동물 검사를 하지 않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 왜냐하면 이 방역
그 방역 당국에서 매뉴얼에 이 확진자의 반려동물도 이 코로나19 검사를 한다라는 내용이 아예 없었다라고 해요. 매뉴얼에 없었군요. 네.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이 고양이를 검사를 하게 됐었던 것일까? 네, 굉장히 우연한 기회였다라고 하는데 네, 사실은 원래 이 매뉴얼이 없었기 때문에 안 할 수 있었던 건데 방역 당국에서 어떻게 그 우연한 기회가 좀 구체적으로 취재를 해보려고 해서 거기까지는 취재가 되지 않았습니다만 네. 그러니까 우연하게 방역 당국이 먼저 고양이도 좀 같이 검사를 해보자라고 했고 이 3마리에 대해서 한 결과 1마리에 대해서 그런 판정이 나왔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제 가끔 동물병원 수준에서는 이제 간이 키트로 이 반려동물에 대해서도 검사가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요. 네. 저희가 이번 이 반려동물 감염 사건과 관련해서 전문가의 얘기 들어봤는데 같이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제 고양이과 동물 있잖아요. 그 고양이, 호랑이, 뭐 사자 있잖아요. 이상하게 코로나가 고양이과 동물들한테 네. 굉장히 지금 많이 네. 감염이 되고 있습니다. 강아지 같은 경우에도 의심 사례는 신고는 많이 되었거든요. 일단 간이 검사에서는 양성이 나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특정 병원 내에서 이렇게 강아지만 따로 격리해서 입원시키게끔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같이 들어보셨는데 이제 궁금증, 고양이가 강아지보다 더 잘 걸리느냐 이제 물어봤더니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현재까지 있었던 케이스, 연구가 이뤄진 건 아니지만 현재 이 동물들이 걸린 케이스를 봤을 때 고양이과 동물들이 더 많이 걸렸다더라. 그리고 사실 지금까지 봤을 때 간이 키트로 봤을 때는 강아지도 양성 판정이 나온 경우가 있었고 현재 이미 그 일선 동물병원에서는 이 양성 판정이 나올 경우 그리고 확진자가 데리고 있었던 반려동물에 대해서는 격리 입원 조치를 실제로 시행을 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설명이었습니다. 어쨌든 이 반려동물도 코로나19에 감염이 되면 격리를 해서 이제 조치를 해야 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윤지영 기자, 그러면 일단은 지금 이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국내의 첫 사례잖아요. 네. 해외는 좀 어때요? 해외에서는 그동안에도 동물들이 감염이 되는 사례가 속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있었어요, 해외는?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질병관리청이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0일 기준 일본과 영국, 미국 등 19개 국가에서 모두 135건의 감염 사례가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종도 다양한데요. 이 반려묘와 반려견이 주인으로부터 감염되는 사례도 있고 또 동물원에서 사자와 호랑이 그리고 인간과 유사한 생물학적인 구조를 가진 고릴라 등이 감염된 사례가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문가들은 동물에 대한 검사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을 하는데요. 관련해서 저희 취재 내용 들어보시죠. 반려동물을 많이 키우기 때문에 네. 또 밀접 접촉이잖아요. 뭐 거리두기 지킬 수가 없고 감염 사례가 이제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됐고 이제 그게 현실화된 거죠. 사람에서 밍크에서 또 사람으로 역감염된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전혀 가능성이 없다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격리를 해야 되고 일단은 확진된 사람이 집에 이제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으면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이제 PCR로 확진 검사를 하고 또 격리를 사람하고 똑같이 격리를 해야 돼요. 뭐 격리 케이지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 정부가 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알려줄 필요가 있죠. 네, 현재까지의 감염 사례는 대부분 사람에서 동물로 이어진 감염이었는데요. 이 역으로 동물에서 사람으로 감염이 된 사례도 있습니다. 네덜란드 한 밍크 농장에서는요, 근로자가 밍크로부터 감염된 것이 확인이 되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동물의 경우에도 이 사람과 마찬가지로 발열이나 기침 등의 증상을 보일 수도 있지만 증상이 전혀 없이 무증상 감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밀접 접촉을 한 경우라면 반드시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이 시스템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국내에서도 지금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세심하게 좀 들여다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해외 사례도 하나 보겠습니다. 윤 기자. 네. 그 토크쇼로 유명한 레리 킹? 네. 이분이 코로나19 때문에 사망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CNN의 굉장히 유명한 이 토크쇼의 전설로 불리는 레리 킹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망했습니다. 과거 방송 영상 저희가 준비해봤는데 먼저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Good evening. My name is Larry King, and this is the premiere edition of Larry King Live. Every night at this time, we'll be here for 1 hour. We're going to meet fascinating people from all walks of life, talk to them about things they're interested in. I'll ask some questions, we'll take some calls.
We hope that you enjoy this kind of alternative. Who wins? That's right. I was called a terrorist yesterday, but then I came out of jail. Many people embraced me, including my enemies. Mrs. Trump, Melania Trump. How did you two meet? We met in New York, 1998. I don't feel 83. No, I feel good. Yeah, I've been. You need a little luck for longevity. 네, 지금 보신 것처럼 뭐 넬슨 만델라와 트럼프 대통령 부부 등을 굉장히 다양한 유명 인사들을 인터뷰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 지난해 12월 말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입원을 했는데 결국 현지 시각 23일 별세했습니다. 이 레리 킹은 과거에 가장 인터뷰를 하고 싶은 한반도의 인물로 이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꼽기도 했는데요. 이 발전한 남한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하는가를 첫 질문으로 하고 싶다라고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별세를 하게 됐습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먼저 별세를 했기 때문에 네. 이 김정일 위원장을 인터뷰하고 싶다는 바람은 영원히 좀 묻어둬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윤 대표님, 네. 레리 킹 잘 아시죠? 네, 잘 알죠. 저희가 지난주에 이제 격투기 황제 효도르가 네. 코로나19 감염됐다는 사실을 이제 전해드렸는데 코로나19 보면 이렇게 건강한 사람, 유명한 사람 다 가리지 않는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뭐 바이러스는 사람 차별이 없이 누구나 다 걸릴 수 있는 거죠. 네. 레리 킹 같이 위대한 저런 진행자처럼 놓친 것도 참 안타까운 대목이잖아요. 저분이 두 개 특징이 유머하고 경청. 편안하게 해주면서 또 경청 하는데 그 사람이 인터뷰 잘하는 비결 세 가지를 자기 얘기했잖아요. 잘 듣는 거, 경청하는 거. 사람 상대방을 무장해제시키는 거. 그리고 너무 많이 준비해가지고 딱딱하지 않게 준비 금방 한 사람처럼 이렇게 하는 거. 그 마지막으로 하는 게 후속 질문을 계속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왜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도 질문 한 번 하고 답하면 끝이잖아요. 네네. 계속 후속 질문을 꼬리에 물고 들어가니까 그게 굉장히 애드립으로 하는 게 재밌죠. 네. 그리고 또 표도로 같은 사람도 지금 코로나 확진됐는데 이분이 60억 분의 60억 분의 1의 사나이, 60억 그렇죠. 분의 1 사나이라잖아요. 네. 세계에서 주먹이 가장 세서 이 격투기 가장 센 사람으로 얼음 주먹이라고까지 알려진 저런 사람도 코로나를 걸렸으니까 코로나는 누구나 다 예외가 없이 걸린다. 그러니까 전 국민이 좀 자기도 걸릴 수 있다. 뭐 이런 게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시킵니다. 그래서 코로나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지나친 두려움 뭐 이것도 아니죠. 너무 걱정하다가 신경쇠약 걸려도 오히려 안 좋은 거죠. 또 너무 또 자만심 가져도 안 되겠다. 또 등산길도 제가 어제 가보면은 산에서도 특히 젊은 사람들 뭐 암벽 타고 이런 사람들은 마스크 안 쓰고 다녀요. 네.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리고 또 어르신들도 너무 또 노심초사해서 사회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것도 좀 안 좋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는 모두 나도 걸렸을 수 있다. 지금 걸렸는데 다만 증상이 안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좀 조심을 해야 되고 특히 지하철에서도 전화 통화 많이 한 사람이 많거든요. 네. 그 사람 전화 통화 마스크 썼다가 침이 많이 튀거든요. 네. 어떤 분은 마스크 벗고 재채기하고 다시 마스크 쓰는 사람도 봤어요. 그러니까 공중 도덕 이런 걸 좀 철저히 좀 해야겠고 정부에서도 지금 동물한테서도 지금 감염이 오고 가는 사태가 났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의 반려동물이 1,400만입니다. 네. 그리고 동물한테 왔다 갔다 하면 덴마크에서 12명이 밍크한테 감염됐는데 그게 다 변이종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거 주의해야 되고 정부에서도 이거 빨리 대책 내놔야 됩니다. 코로나에 걸린 개를 만약에 집에 격리시킨다. 그게 되겠어요? 집이 떠나갈 때까지 짖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신고하고 어디 보호를 맡기고 이런 시설을 따로 한다든가 뭔가 좀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가축병원에서 아마 맡을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비용도 아마 애견 호텔 가면 한 달에 한 50만 원, 60만 원씩 받거든요. 상당히 비싸죠. 그 비용부터 또 같이 있는 애견 호텔에서 또 동물끼리 또 전염될 수 있으니까 정부에서 세심한 대책 빨리 좀 내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이 대전 교육시설의 집단 감염도요. 지금 방역수칙, 윤영걸 위원께서 방역수칙 얘기했는데 이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지 않은 무시한 결과라는 지적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이번 3차 대유행의 고비가 아닌가 싶은데요.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되는 시기임은 분명해 보입니다.